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이 핵문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 한국, 미국, 중국, 북한 사이의 움직임이 또다시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회담을 해보니 북한이 과거 모습 그대로 아주 시간 끌기에다가 터집 잡기에다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등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55구의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준 것, 막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핵 문제 해결과는 관계없고 미국의 국방부 국장급이 합의할 사항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계산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의 지배력, 공화당의 지배력을 놓치면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되니까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쇼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다시 김정은과 어떤 쇼를 해가지고 또 인기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드는 북한의 전략, 여기에 호응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 또 그런 점에서 북한,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의 개입, 요게 어떤 일치점을 이룬다면은 또 다른 악몽이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종전선언입니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향해서 북한, 중국, 한국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배를 탔는데 미국이 여기에 넘어가면은 네 나라가 같은 배를 타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깔아앉을 것입니다. 깔아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북한, 중국은 구명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구명정이 없어요. 이 국민들이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구명정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겠지만 북한, 한국인들은 안전이라고 하면은 생명, 재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종합제 TV를 많이 보시는 분 중에서 특히 미국 교민들이 많습니다. 미국 교민들 중에서 아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10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조금 많이 잡은 것일까요? 어쨌든 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동포들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국을 배신한다면, 즉 한국 국민들을 배신한다면, 그리하여 김정은의 손을 들어준다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2번 속는다면 이번에는 공화당을 찍지 않겠다. 재미 동포들이 공화당을 찍지 않겠다고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한국, 중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쪽으로 이미 이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일단은 숨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사태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반도에서는 전쟁 상황이 끝났으니까 핵 문제도 이제 천천히 해결을 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도 거두어들여야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 않더라도 군사적 옵션을 들이대면 안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 필요성이 없으니까 나가라. 해우산 치워라. 결국은 한미동맹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딛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 종전선언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처럼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떨어지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사한 쇼를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한테는 종전선언이란 말이 한반도의 평화 선언쯤 되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 언론이 일단 주목할 테니까 일단은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덕을 볼 수 있다는 트럼프 공화당 쪽의 생각, 그게 매우 위태롭습니다. 재미동포들이 일정한 유권자 표를 갖고 있으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담아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할 수 있죠. 재미동포는 한국의 운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경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왜 종전선언을 하면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전을 끝낸다는 게 종전선언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전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이 김일성의 남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적절한 배상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전쟁 때 불법으로 억류한 6만 명의 국군포로를 생존자를 다 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핵무기가 한 60개 있다면 그중에 반 정도를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해체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 휴전선에 배치한 북한의 군사력을 뒤로 한 50km 후퇴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북한은 만약 양보할 것도 없지만 양보를 한다면은 핵시설에 대한 신고, 요 정도를 비핵화 대상으로 한다는 시설을 신고하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신고서를 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까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건 비례관계에 맞지 않죠. 신고서를 내주고 그것을 검증하고 거기에 적힌 것을 다 없앴을 때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를 하나 내고 검증하자고 하면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겁니다. 신고서 내는 것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면은 이것은 쓰레기하고 다이아몬드를 맞바꾸는 겁니다. 비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ICBM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은 개발하지 않겠다. 그 성의 표시를 위해서 ICBM 만들어 놓은 거 몇 개를 미국에 준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종전선언 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비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준들 뭐합니까? 또 만들면 되는 거지. ICBM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외국에 다 내보낸다든지 이 정도로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때 과연 트럼프가 거절할 수 있을지, 그런 제의가 들어올 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교부 차관을 했던 분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입니다만, 이분이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했는데 성급한 종전선언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종전선언이 꼬리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해놓으면은 몸통을 흔들어 가지고 북한 비핵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중국, 남한의 어떤 세력이 주한미군 몰아내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를 담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 고급 정보가 있어요. 뭐냐, 이 종전선언에 대한 과거의 이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은 2007년에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종전선언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비핵화를,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공화당인데 그 노선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4.27 선언에 보면은, 4.27 선언에 보면은 종전선언을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 남한, 미국. 북한, 남한, 미국이 할 수 있다? 중국이 빠진다? 중국은 한국전의 당사자인데. 이런 내용이 2007년 14선언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아, 중국을 젖히고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썼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이번에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제스처를 쓰는 하나의 동기가 됐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다가는 북한이 미국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북한을 잡는 그런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은 중국이 빠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엘리트들을 만나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다. 즉 중국은 남한, 북한, 미국이 3자가 종전선언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이게 흥미롭다. 왜 바뀌었을까? 최근에 뭐가 달라졌을까? 중국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일단 종전선언만 하면은, 중국이 들어가든 말든 종전선언만 하면은 남한에서 틀림없이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뭐 이런 게, 반미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전개되면은 그것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다. 즉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로는 최선의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 그 고리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빠지더라도 남한, 북한, 미국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렵게 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라고 해서 군사적 옵션을 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흔들게 됩니다. 한미동맹도 흔들게 돼요. 동시에 여기 연관되는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일본입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데,
종전선언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평화협정 맺기 전에도 유엔군 사령부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겁니다. 종전선언 그 자체는 협정이 아니므로 사실상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선언을 남북한 좌익 세력들은 또는 남북한 양쪽 정권은 이것은 사실상은 평화협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면서 대북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보 기구를 무력화시키든지 해체시키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친북 좌파 반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은 중국으로서는 느긋하게 미국을 괴롭히면서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김성한 차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안을 냈어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제1조에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므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화협정 맺을 때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는 종전선언은 다 정치적으로 정치 선전에 이용된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분이 내는 대안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하자는 거죠. 지금 종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아직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로 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그 종전의 전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선언을 한번 하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쪽은 종전을 위한 선언, 즉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을 협의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양쪽이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시키자는 겁니다. 역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외교를 하신 분이니까 보는 눈이 아주 다르다고 보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발견할 수 없는 점을 했는데, 이분이 또 왜냐하면은 종전 선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자는 선언,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이분이 바로 싱가포르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 합의문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 합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제3항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여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노력을 약속한 겁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뭐 그만이지 뭐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김정은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무를 적어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욕을 먹는 거죠. 확답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이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게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그럼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한 외교차관도 바로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종전선언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기간 회의를 통해서 이건 일종의 우리 쪽에서 시간을 벌자는 거죠. 종전선언 하면은 서둘러 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요 자그마한 거에 전체를 흔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종전선언에 함축된 의미가 있다. 우리 식자청에서는 종전선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거 뭐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걸 딱 하면은 그 뒤부터는 북한, 중국, 문재인 정권 그리고 남한의 좌파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종전선언 한 마당에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심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세계를 다 정세를 보는데 한국의 종전선언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깨우쳐야죠. 누가 깨우쳐야 되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재미 동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계속 편지 보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종전선언을 또 받아들여서 두 번째로 속는다면 우리는 공화당 낙선운동 벌리겠다. 왜냐? 첫째, 한국전에서 죽은 5만 4천 명의 미군에 대한 배신이다. 두 번째, 이 종전선언을 총감독하는 사람은 시진핑이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넘어가서 한반도를 중국 편으로 넘길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말하자면 배신자다. 반핵자다. 이런 식으로 엄중 경고하는 글과 말을 통해서 제2동포 여러분께서 이 종전선언 사기극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